안녕하세요.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 살기가 팍팍해진 건 무슨 이유일까요? 국민들도 또 저도 냉정하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문재인 정권이 소위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좌파 경제 정책을 펼쳐서 경제가 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무너지는 경제는 수수방관하게 되고 퇴임 후 후환이 두려워서 장기 집권을 하는 꼼수를 찾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정권은 경제 정책이 잘 안 되니까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가서 나라 경제를 망쳐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몰아줘서 현 정권만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해보자는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다면 정말 놀랄만한 얘기죠. 사실 미국에서 이런 정치를 해서 경제는 망했지만 정치는 장기 집권한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마도 이런 사례를 배워서 따라한다는 의구심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다 하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보스턴 시장을 지낸 제임스 컬리라는 사람이 시장을 할 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시민들도 또 보스턴도 다 못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잘 못한 보스턴에서 컬리 시장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거를 잘 이용해서 사선도 하고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답니다. 문재인 정권도 미국의 컬리 효과, 이걸 우리가 정치경제학에서 컬리 효과라고 그러죠. 이 컬리 효과 사례를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믿어서 그런지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컬리 효과는 요즘 문재인 정권처럼 기업가, 중산층 있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아동, 여성 등의 어떤 그 사회적 약자 지지자들에게 그들한테만 재분배도 해주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몰아준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는 잘 안 돌아가지만 지원받는 이 계층은 그 정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서 선거만 치렀다 하면 백발백중 지지를 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 이상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겠고 그 도시는 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의 벌티모어나 디트로이트 같은 현재 미국에서 잘 못 사는 도시의 시장들이 이 정책을 따라해서 수십 년 장기 집권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컬리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게 내놓고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컬리 효과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과 노조하는 노조원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동, 여성 등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골라서 지원을 밀어주는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여당 대표도 앞으로 여당이 20년도 모자라서 50년 이상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권은 집권이 3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경제라든지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끌고 가겠다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권 그 브랜드 이미지를 살짝 라벨로 가리고 포용경제 정책이라고 살짝 바꿔서 그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계속 가겠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보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2, 3년 후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장담도 하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또 변명을 하겠죠. 조금 더 기다려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현재 대통령과 정권의 경제관은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다른 한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로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로섬이 문자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소수의 것을 빼앗아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좌파의 이 경제관은 정권을 잡기만 하면 노동을 존중하고 자본을 무법적으로 뺏어 약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조직에서도 경영은 상관없고 빼앗아서 노조에게 모든 걸 몰아주게 되고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경제가 망하면 망할수록 현 정권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역설적 논리가 이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집권당에서 50년 집권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걸 들어보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정권이든 정치적으로 경제를 살리려고만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서는 이렇게 망조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는 첫째, 우리 경제는 지금 조금 어렵지만 세계 경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6%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2.66%인데 이 차이만 해도 1%나 되죠. 이 말은 아직까지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경제가 무너질 이유가 크지 않죠. 지금 현재 가까운 일본의 예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현재 경제가 너무 호황이어서 대학생 취업률이 무려 98%랍니다. 작년에 일본의 기업이 문 닫은 기업이 362개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문 닫은 이유는 그 회사를 유지할 만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참 우리 입장에선 막연히 부러울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정권은 왜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는 정책을 골라서만 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경제과외 선생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간청을 몇 번씩이나 독대해서 간청을 했지만 계속 마이웨이로 해오던 방식만 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현재 없어서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물림 실업자가 수두룩한 그런 가정이 많은데도 최저임금을 무려 32%가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자동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일자리를 취업할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일부러 기업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수치로만 봐도요. 작년에 일자리가 고작 9만 7천 개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다시 말씀드리는 리먼 사태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실업자는 작년에 무려 107만 3천 명으로 이것도 줄인 거겠죠. 이 정권 집권 후에 3년 연속 매년 100만 명 이상 실업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의 실업률 3.8%는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이것은 재작년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겠죠. 굳이 수치로 지표를 내세우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경제는 참담하게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노조원들과 저소득층만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무려 32%나 올려서 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전하든 말든 우선 저소득층과 서민들 소득을 파격적으로 밀어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뭐 종부세라든지 부동산 보유세도 20% 이상 올려서 각종 세금 폭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올리고 거둬들인 세금들을 저소득층들에게만 퍼붓는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을 지지하는데 앞장서서 천병 노릇을 하는 210만 노조의 노조원들에게만 가전 특혜를 다 몰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계층과 노인, 아동, 여성,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수당으로 올려서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기초연금 인상, 노인연금 인상, 뭐 아동복지수당 인상, 신설 별의별 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들한테도 심지어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켜서라도 국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말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소비는 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로만 하는 경제정책보다도 현재는 많은 기업은 고용도 안 되고 자영업자는 있는 사람도 줄여야 되는 경제 침체가 당연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단적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정권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이 정권 지지자들까지 이구동성 아니요라는 대답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뭐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은 정권을 잡고 나서 망하는 경제정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당연히 의심될 수밖에 없죠. 뭐 100번 양보해서라도 문 대통령도 여느 정권과 같이 처음에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본인과 정권이 사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도 억지로 걷어서 분배를 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경제정책을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득과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망할 수 있는 폭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가 망할 수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국민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장기 집권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퇴임 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우리들한테는 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길 수밖에 없는 정치적 계산만 몰두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만 규합해서 선거만 이기면 장기 집권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다치지 않고 패거리들도 살 수 있다는 정치적 속셈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국민만 불쌍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